그럼 도대체 인증기관에서는 비인정 인증서를 왜 발행하나요? 이게 핵심이겠죠? 안녕하세요.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. 오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특별한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특히 인증기관에서도 본 정보는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심사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여러분은 ISO 인증을 받으셨을 텐데 어떤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셨나요? 두 번째, 여러분이 ISO 인증을 받은 이후 그 인증기관의 마크는 정확하게 인증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? 세 번째, 그렇다면 그 인증기관의 마크 외에 인정기관의 마크도 볼 수 있나요?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변 가능하신가요?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내용과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만약 3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하셔야 하는데요. 오늘 다룰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비인정입니다. 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A 업체는 비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서에는 비인증기관의 마크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 어떠한 인정기관의 마크도 볼 수 없었습니다.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? 사실 인증기관에서 근무하며 비인정을 다루는 일은 간혹 있는데요. 인증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약 99%의 심사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겠죠. 비인정은 말 그대로 인정받지 않은 인증이라는 뜻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인정을 안 받았다는 뜻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. 당연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연속해서 떠오를 수 있겠죠. 그럼 인증기관은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데? 라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인데요. 위 두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변은 바로 인정기관입니다. 즉,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은 인증이기에 비인정의 경우는 그 인증서에는 인정기관의 마크를 반영할 수 없고 그 인증은 인정기관에도 보고되지 않습니다. 원래 인증서에는 인증 마크는 당연히 표기되어 있고 해당 인증이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이라면 인정 마크도 함께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. 아무래도 비인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만큼 각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예시로 쓰기에는 저도 리스크가 커서 모두 가린 인증서의 예시를 화면과 같이 보여드릴게요. 화면을 보시면 인증서들이 있는데 인증 마크만 있고 인정 마크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증서는 비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인증 마크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기업 담당자님들도 간혹 계실 수 있는데 인증서에 마크, 심볼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비인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것은 인증기관의 인증 마크일 것이기 때문이죠. 인정 마크는 사실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또한 참고로 인정기관의 마크는 IAF MLA 마크와 함께 사용됩니다. 제가 완전 초반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인정기관은 IAF MLA에 속하기 때문에 IAF MLA 마크와 함께 사용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궁금해하실 것입니다. 그럼 도대체 인증기관에서는 비인정 인증서를 왜 발행하나요? 이게 핵심이겠죠?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. 그 중에는 민감한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증기관에 직접 물어봐도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여러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해당 코드에 대해 인정기관을 통해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요즘은 비인정이 많진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간혹 있긴 했습니다. 아까 처음 말씀드린 예시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. A라는 인증기관에서 B라는 인정기관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라는 기업이 인증을 받을 때 비인정으로 인증이 진행이 됐던 때가 있었는데요. 구체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무튼 C라는 기업은 본인들의 인증서가 비인정인지도 모른 채 인증을 취득했기에 해외 고객사와의 거래를 위해서 인증서를 제출했는데 해외 고객사에서는 인정 마크가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다고 해요. 그래서 C 기업은 심사를 진행한 D 심사원한테 물어봤으나 D 심사원은 본인이 답변하기에는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괜히 A 인증기관으로 답변을 넘겼죠.
그래서 A 인증기관에서는 답변을 했는데, 본 사건은 어쨌든 A 인증기관에서 꽤나 떠들썩했던 이슈입니다. 아마 인증기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뒤로는 아마 A라는 인증기관에서 비인정을 발행하기 전에 꼭 고객에게 고지하라고 심사원들에게 교육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. 인증기관을 특정할 수 없으니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도 괜히 제가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인증기관에서 일해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. 인증을 받는 기업 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전화도 참 많이 오고 대응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좀 정신없이 흘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무튼 이렇게 비인정의 경우 고객사로부터 인증의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. 물론 비인정으로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인증이 가짜는 아닌데요. 인증기관의 인증 프로세스에 의해서 인증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지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것 뿐이니까요. 다만 이 부분에서 제3자 기관의 감독이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는 비인정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제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AI들 있죠? 이런 AI들에게 물어봤는데 역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AI 역시도 가짜 정보를 흘리더라고요. 비인정을 가짜 인증이라고 하던데 아마 오늘의 강의를 보지 않은 99.9%의 일반인 그리고 심사원들은 잘못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그게 맞다고 서로 아마 자기 위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수의 곱셈을 논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정답 없이 오답만 늘어놓으면서 그게 정답인 양 서로 오해하고 있겠죠? 나눗셈 및 곱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답을 알 수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뿐일 겁니다. 이런 AI도 인증기관에서 일한 적 없고 인증기관에서 일한 사람이 굳이 AI에 이런 정보를 주지 않으니 아무리 AI라고 해도 모두 옳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.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전문가에게 확인 받으셔야지 좀 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인증기관에서 근무해야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제조업에서 근무해야 실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말일 것입니다. 늘 말씀드립니다. 비교하세요. 견적도 비교하고 대응 능력, 인증에 대한 지식 등 모든 것들을 비교해보고 여러분과 함께할 심사원을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. 고객 오디트 대응은 아마 대한민국 1위라고 충분히 자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ISO 인증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옆에 있겠습니다. 이번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번창하세요.